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저 직종은 나랑 안 맞아. 안 맞고 내가 유튜버든 뭐 바리스타든 적성에 맞는 걸 찾기만 하면은 술술 풀려 나갈 것이다 라는. 그래서 나는 아직 나한테 맞는 내 자질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했다, 분야를 찾지 못했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이제 쳐내는 과정에만 놓여 있는 거죠. 맞아요. 같이 20대를 헤매더라도 이제 생산성 있게 헤매느냐 생산성 없이 헤매느냐의 차이가 좀 벌어지. 어쨌든 지금 20대 분들이 구독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20대 분들이야말로 사실 재테크보다도 연애 고민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고민을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그 20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안타깝게 또 인생이 좀 이렇게 꼬이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케이스나 뭐 그런 상황을 보신 거 좀 있을까요? 요거는 뭐 연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전반에 걸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20대 분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꿈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저희 세대나 뭐 지금이나 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그걸 바로 아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20대의 꿈을 아는 게 이상하다. 한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요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질도 있고 열심히도 해서 그대로 쭉 가는 사람. 이 100명 중에 글쎄요 한두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명은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확신이 없다거나 혹은 그걸 이제 뒷받침할 노력이나 뭐 자질이 없다던가 이렇게 되고 90명 정도는 계속 다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유별난 게 아니다. 당연히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담금질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뭐 학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통한 걸 수도 있고요. 뭐 연애를 통해서 어떤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나한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일이 나한테 잘 어울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담금질을 하는 중에 그 담금질을 좀 진정성 있게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친구들 이력서를 보면은 되게 막 두 달, 한 달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갈아치우고 이런 이력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 했을 때 보통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경험주의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신봉을 하면서 많이 겪어보면 연애도 많이 사귀어보면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은 다 내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지수 많으면 좋죠. 근데 하나하나를 조금 알맹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이 연애든 뭐 일이든 공부든 간에 그렇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하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전공을 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짜 다 쓸어보고 아닌 것과 그냥 대충 겉돌다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른들이나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요 포인트가 아닐까. 실패할 수 있는데요. 미끄러질 수 있는데 진짜 한번 치열하게 담궈보고 나오는 것이 공부가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겪었지만 20대의 그 불안 요소 그리고 불안감이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면 이제 물이 나오는 게 이제 확신이 들면 내가 한번 죽어라고 한번 해보겠는데 팠다가 헛수고이면 내 이 젊은 시절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죠. 허송세월 보냈다고. 허송세월일 것 같으니까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여기 확실한 그 포인트, 수맥 포인트를 좀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한번 걸어볼게. 이런 마인드가 좀 있지 않나.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 누가 그랬으면 참 좋았겠네요. 근데 이제 많은 헛삽질을 많이들 하죠. 많이 하고. 근데 그래서 그 헛삽질을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좀 바보같이 그걸 이렇게 여기저기 해보는 사람들이 여튼 경험치를 쌓고 또 다음번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당연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는 파다 자기도 힘이 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천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직종은 나랑 안 맞아. 안 맞고 내가 유튜버든 뭐 바리스타든 내 적성에 맞는 걸 찾기만 하면은 이게 아주 술술 풀려 나갈 것이다라는. 그래서 나는 아직 나한테 맞는 내 자질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했다, 분야를 찾지 못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계속 이제 쳐내는 과정에만 놓여 있는 거죠. 맞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운명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것도 어쨌든 이 계속 연애가 계속 실패로 끝나는 친구들은 돌아와서 똥차였어. 이번에도 똥차였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또 똥차였어. 이걸 거듭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똥차도 한 3-4번이면은 본인한테도 한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인이 여기가 지금 쓰레기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왜 똥차들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꾸역꾸역 밀려 들어올까 생각해보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운명적인 사랑 타령을 하는 친구들처럼 나의 그 천직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찾으면은 아주 찰떡궁합이 돼서 쫙쫙쫙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좀 경도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같이 20대를 헤매더라도 이제 생산성 있게 헤매느냐 아니면은 생산성 없이 헤매느냐의 차이가 좀 벌어질 그러니까 막 거라고. 쳐내면서 시간을 막 보내고 막 아주 얕게 그냥 막 한번 그냥 살짝 삽질만 해보는 친구들하고 그렇죠. 깊게 팠지만 물은 안 나오지만 깊게 파는 애들은 등 근육이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근육이 일단, 막 붙지 막. 일단 근력.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뭐 내적 근육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근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약하게 해본 애들은 그런 근력이 생기지가 않죠. 인내심도 안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헛수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가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정말 수맥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전자는 헛수고는 아닌 거죠. 장기적인 걸 봤을 때는. 그렇죠. 저도 이제 옛날에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 유튜브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쓸 때가 또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오마르님도 약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저는 했던 것들이. 과거에 음악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건 전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0대에 넘어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그때의 노하우가 이렇게 쓰인다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파보는 게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융합이 돼가지고 써먹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깊게 한번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막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근육도 붙고 막 했던 분들이 이제 30대가 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뭐 20대에서 30대로 넘어왔을 때 그런 우당탕탕을 잘 해낸 다음에 나름대로는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30대에 그렇지 않은 30대에 비해서 다른 점은 한번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잘 지어내 봤다는 그런 감각이겠죠. 내가 여러 가지 삽질을 통해서 내 것들을 바닥부터 쌓아 올려서 지금 내 집을 지어놨다라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내봤다라는 그 감각이겠죠. 그래서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30대로 넘어와서 작은 이제 뭐 오두막이랄까요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무너질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30대에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넘어가면은 세상은 계속 바뀌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지어놓은 집으로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무너지게 되더라도 다시 또 뚝딱하면서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겨봤다는 감각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감하는 게 한 번은 해본 거, 한 번 해봤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도 투자를 하던 사람으로서 이게 투자로 한번 성공해본 거랑 안 해본 거가 가장 큰 차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 네. 그게 되게 크거든요. 저 처음 할 때는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가 나를 믿고 네. 나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투자해서 될까 했는데 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뿜뿜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과잉이 됩니다. 나를 아시죠? 너무 믿어버렸나요? 초심자의 행운. 그거 막 주식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몇 네. 번 성공하면은 이제 네. 내가 이제 신이 된 것 같은 기분. 주식의 신. 한국의 워렌 버핏. 막 그래 이러면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막 몰빵하면서 이제 막 꼬라박기 시작하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과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번 성공해봤다는 거, 이제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다는 거, 해내봤다는 거, 그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어떤 한 분야에 막 진짜 밤새 가면서 무언가 한번 몰입해봤다는 거,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이 그 인내심 차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30대 와서도 계속 천직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 아직 못 찾았어. 근데 아, 찾기만 하면은 네. 친구들 거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뭐 약간 요런 생각들. 약간 그런 분들의 공통점 좀 있잖아요. 그 뭐 토익 점수 같은 거 만기되면 네. 보통 만기되기 전에 뭐 다시 따놔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네, 네. 다 그냥 만료되고 없어지고. 그렇죠. 계속 그 이제 왕년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 예전에 뭐 몇 점이었고 뭐였었고 뭐 그죠, 하는데 그죠. 지금은 뭐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뭐냐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뭐 한 방을 노리고 약간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20대 때 계속 그렇게 나랑 맞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겠어. 내 분야를 찾겠어. 이렇게 하다가 30대가 됐는데 그때 막 이제 20대 당시에 우리가 술자리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할 때 막 뭐 친구들한테 꿈이 뭐야 물어보면 나는 뭐 그냥 내 가게 하나 차리고 뭐 어쩌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그 당시엔 되게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큰 돈 못 모아. 그렇지. 막 적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맞아. 허풍성만 키우던 친구들이 30대가 되면은 글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이상을 쫓지도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요. 자기가 처음 20대 때 했던 말들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직업. 너 출근하면서 너 기분 좋아?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월급쟁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뭔가 내 삶의 개척자가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술 취해서 연설하던 친구들이 이제 30대가 되면은 갑자기 이 차츰차츰 성장하고 있던 친구들을 한 방에 따라잡고 싶어서 이제 코인이라던가 코인이나 이런 거 그런 뭐 것들 어떤 사업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실 거북이처럼 이게 꾸준히 하는 친구들하고 처음 한 1, 2년에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이게 한 7, 8년 차이 나면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술 먹는 것도 한 6, 7년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그런 격차를 말씀하시는 줄 몰랐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다가 제가 저렇게 뭔가 막 된 거예요. 그때는 20대 때는 잘 모르잖아. 되게 아둔해 보이고 되게 막 이렇게 비웃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습게 볼 친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따라잡으려고 딱 봤더니 이제 방법은 코인인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그 20대 때 내 친구들은 이제 정말 밑바닥부터 어떤 자리든 어떤 분야든 밑바닥부터 진짜 걸레질부터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좀 찼어요. 30대 한 초중반 됐겠죠. 그거 할래니까 가오가 상하는 거야. 나 이제 못 하겠어. 왜 그러는 거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밟아 나가려면 첫 계단부터 밟아야 되는데 이제 그 뱉어놓은 말도 있고 친구들한테 뱉어놓은 말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 갔는데 내 사수라는 사람이 뭐 20대 한 중반 이래 버려요. 막 기분 상하는 거예요. 28에 군대 간 느낌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지. 한 30 넘어서 군대 가면 또 행복한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 20대 애매하게 가면은 이제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자존심밖에 안 남아서 그걸 못 버리게 되는. 그거 놔야 되는데 못 놔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을 노리고 한 방이 있는 직업을 얻으려고 하고 맞습니다. 한 방이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더 많아지고 하는 거군요. 근데 그런 마음을 버리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렵죠. 저는 뭔가를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될 때 잘 내려놓고 잘 포기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꼰대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요즘에 좀 그 젊은 분들이 좀 남 탓을 좀 하는 것도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뭐 물론 저도 어릴 때 뭐 남 탓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세대 탓, 뭐
세상 탓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찬 분들도 특별하게 막 뭔가 막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뭐 세상이 뭔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뭔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 굉장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폭탄을 안기시네. 하나하나 잘 밟아 나가야 될 텐데 네. 일단 뭐 방벽부터 세워놓자면은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세대가. 예, 그래서 제가 느낄 땐 저랑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살면서 그런 순간에 되게 힘들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뭐를 해도 내일이 오늘과 다를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 얼마라도 뭐 나의 성장이든 뭐 통장 잔고든 나의 뭐 어떤 성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냥 비단 많이도 아니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그 다음 날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게 어쨌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대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딱히 뭐 밥을 굶느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만 계속 고여 있는 정체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지긋지긋한 패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SNS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 빨리 태어나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지금 좀 그래도 청춘에서 한 곡에 내려온 제가 봐도 그게 너무 어질어질하거든요. 막 너무나 이렇게 단면적으로 서로의 삶의 어떤 최고의 모습들을 막 전시를 하는 중에 딱히 누가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최고, 나의 최고를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비참해지는 그렇죠.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내 삶은 계속 제자리인데 누구는 외제차도 타고 누구는 뭐 해외 여행도 가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더 이제 마음이 다른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세대가 가진 고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만 힘드냐고 하면은 그거는 부일남도 그렇고 저도 제 세대에서 제가 20대 때도 이 세대를 뭔가 신화화한다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로 얘기하면은 뭐 2002년 월드컵이 굉장했죠. 근데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뭔가 술에 취해서 그걸 왜 못 봤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되게 제가 안 태어났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88 올림픽도 있고 뭐 걸프전도 있을 거고 그 앞으로 내려가면 뭐든 다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제 세대를 어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 세대는 저는 인터넷을 처음 쓴 세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약간 이런 또 뭐 제가 국초 세대거든요. 이렇게 국민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인재입니다.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경험한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치장하게 되는데 그게 20대의 보통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고 힘든 건 사실인데 이전 세대나 앞으로의 세대도 다 각자의 힘듦이 있죠. 있죠. 그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아주 그냥 뭐 이게 정확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학폭이 아니라 선생님 폭력이 있었죠. 선폭. 선생님이 그냥 막 때리고 막 장난 아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학폭이 좀 적었던 게 선생님들이 뭐 사랑의 매가 거의 뭐 이런 몽둥이를 막 들고 다니시고 막 골프채 들고 다니시고 학생들이 많이 열심히 때려도 선생님들처럼 신나게 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뭐 많이 때렸고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들도 좀 많이 안 좋았었고 다행인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고 할 게 뭐 싸이월드 도토리 정도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뭐 비교나 이런 거 좀 덜하긴 했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다 상대적인 거는 있겠지. 정말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되게 그 한 가지가 제 생각이 나는 게 90년대 군번 그리고 2000년대 군번 2010년대 군번 다양하게 만나봤거든요. 근데 모든 전역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 때가 진짜 힘들었고 내가 전역한 다음부터 우리 부대가 너무 좋아졌다.
그렇지. 예. 그 얘기를 한 30년에 걸쳐서 모든 남자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요즘 군대 좀 더 빡세져야 돼. 맨날 다 이런 얘기 하잖아. 병장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나가면서부터 좀 빡세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세대가 네. 항상 똑같이 이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세대인 분들이 힘들겠지만 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놔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또 다른 그냥 힘듦이지 이거는 이제 과거 대비 더 힘든 거고 무조건 뭐 나는 이제 극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놔버릴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놔버렸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한동안 네. 좀 이렇게 많은 이슈였다가 요즘엔 좀 잠잠해진 게 또 욜로 아닙니까? 욜로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네. 조용해진 것 같긴 네. 한데 네. 한때 막 이게 되게 좀 붐이었고 그게 약간 좀 SNS랑 좀 같이 좀 겹쳐지면서 돈을 모으거나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착실하게 좀 아끼고 사는 거를 좀 궁상맞게 보던 건실한 분위기도, 거를 좀 공상맞게 그렇게 보던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욜로도 좀 오래됐고 요즘에는 막 플렉스 그렇죠. 플렉스도 좀 이런 있었죠. 이제 계속 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친구들 얘기입니다. 이제 천직 타령을 하다가 이제 코인을 만지게 됐다가 지금으로 흘러오게 됐을 때 네. 제가 살면서 한두 명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 잘된 친구들이 네.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정말 그 때묻지 않은 채로 이제 얼떨결에 뭐가 이제 잘 풀려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에 넣으면 안 될 것이고 네. 계속 이제 건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궁상맞은 것으로 여기면서 연로를 해왔다. 분명히 그 지금 저희 세대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미천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쓰고 하는 게 낭만이고 멋있는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젊어서거든요. 네. 굉장히 탱탱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생각할 수 아마 없을 거예요. 생각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얘기를 할 때도 네. 그 집에 있는 잔고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뒷배가 있어야 돼. 뭐 네.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돼. 네네네. 지금은 그걸 체감할 네. 수 없겠지만요. 이제 나이가 더 들수록 저는 제가 더 나이 들수록 그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세대랑은 섞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자리를 계속 잡아 나가는 사람들과 네. 욜로로 이렇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쓰고 했던 사람들의 격차는 벌어지겠죠. 근데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섞일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젊은 세대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세대에서 잘 못 섞이니까 이제 가서 충고를 아무도 묻지 않은 충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봤더니 즐겁게 살아봤더니 이러한 게 어떻고 그건 뭐 그 자리 잡은 친구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보다 연배가 좀 많이 어린 친구들한테 섞여 들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쪽도 섞이지 못하는 좀 가운데 잉여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거를 원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 네네. 근데 지금 또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뭐 안 계실 수도 있고 뭐 계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흘러갈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저도 거기에 좀 동의가 되거든요. 네네네. 결국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세대에서 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정도는 좀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못 맞추잖아요. 이게 한때 불나방처럼 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네네. 미래를 이제 땡겨서 쓰는 거니까 미래 소비력을.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소비력이 낮은 젊은 친구들하고 놀 수밖에 없는데 또 안 놀아주잖아요. 좀 있으면. 늙었으니까. 네네. 늙었으니까. 네네. 늙으면 뭐 안 놀아주잖아요. 다 늙습니다. 네, 모두가 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는 건 한 4-5살 차이 정도도 쉽지 않은데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픈 거를 꼭 지금이라도 빨리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아시고 좀 착실하게 모아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어떤 뭐 회사든 뭐 어떤 네. 다른 곳이든 어울리게 됐을 때 네. 이제 좋은 어른은 1차 때 계산하고 가는 어른이 좋은 그렇죠. 어른이죠. 네. 그래서 네. 3차까지 남아서 인생에 참된 교육을 이렇게 연설하는 어른은 좋은 어른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는 내가 살 테니까 네. 나 먼저 갈게. 그러니까 이제 두 선배가 있다고 치면은 네. 모든 후배들은 1차 계산하고 이렇게 1차를 시원하게 사고 떠나시는 저 선배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누구도 3차까지 남아서 이렇게 노래방까지 가자. 노래방 가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쨌든 반면교사고 좋은 공부죠. 나는 저 1차에 간 선배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노래방을 가서 노래방을 쏘면 모르겠는데 노래방도 n분의 1. 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쏘지 않죠. 갑자기 옛날 PTSD가 네. 회사 생활의 생각이 납니다. 네.